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뇌는 사실상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뇌를 실시간 촬영한 연구에 따르면 진짜 기억이 새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책을 읽는 동안이 아니라 펜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하는 10초 동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은 20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죠. 오늘 알려드릴 원리를 학습에 적용하신다면 학습 효율을 최대 4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40분, 단 3일의 투자만으로도 여러분의 뇌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하루에 7, 8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빼곡하게 밑줄을 긋고 중요한 부분은 3번씩 반복해서 읽으며 시험 전날에는 밤을 새워가며 달달 외웠습니다. 새벽 4시, 졸음에 겨워 눈이 풀려가면서도 한 장만 더를 외치며 책장을 넘겼죠. 아침에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나름의 자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분명히 봤는데? 밑줄까지 쳤는데? 뭐였더라? 본 것 같다는 느낌만 어렴풋이 맴돌 뿐 정작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맴도는 느낌인데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죠.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쳐보면 그제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아, 이거였지. 전부 아는 내용입니다. 어젯밤에 그렇게나 외웠던 바로 그 부분이죠.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토록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꺼내 쓸 수 없었다는 사실에 좌절하게 되죠. 그때 우리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쁜 걸까? 기억력이 남들보다 유독 부족한 걸까? 단언컨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시험장에서의 비극적인 경험,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그 5번을 읽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직접 꺼내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릿속에 정보를 넣기만 하고 빼보는 연습을 하지 않은 기억은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절대제의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가 기억을 생성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 안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마다 뇌세포인 뉴런과 뉴런 사이에 가느다란 연결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처음에는 아주 약하고 희미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끊어져 버립니다. 실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새로 배운 내용의 40%는 불과 20분 만에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 뒤에는 80%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시험 전날 밤새워 외웠던 내용의 70%는 다음 날 아침이면 이미 사라진 상태였던 셈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약하고 흐릿한 연결을 단단하고 영구적인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또 읽고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노트를 정리하는 행위는 이 희미한 길을 그저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바라본다고 해서 길이 저절로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길을 실제로 단단하게 굳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에는 순서가 있으며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의식적인 멈춤입니다. 공부법을 알려준다면서 갑자기 멈추라고 하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신경질환 뇌졸중 연구소팀은 33명의 피험자에게 새로운 키보드 타이핑 동작을 가르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0초 연습, 10초 휴식을 총 35번 반복하게 했죠. 동시에 뇌자기파, MEG, 검사를 통해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작 새로운 동작을 연습하는 10초 동안에는 뇌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특이 반응이 없었죠. 진짜 폭발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10초 동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연습했던 동작 정보가 원래 속도의 약 20배로 압축되어 뇌 안에서 통째로 재생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압축 재생은 쉬는 10초 동안 무려 25번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압축 재생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음 연습 단계에서 실력이 정확히 정비례하여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뇌가 초소형 드론을 띄워 방금 지나온 길을 20번 넘게 반복 촬영하며 지도를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배운 내용의 밑그림이 순식간에 20배로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20배속 압축 재생은 뇌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이 재생 시스템은 즉시 멈춰버립니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느라 기존 정보를 정리하고 강화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공부하다가 잠시 쉰다며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인스타그램을 보고 카톡을 확인하고 유튜브 쇼츠를 하나 보고 나니 어느새 20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다시 책을 펼치면 방금 전까지 무엇을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20분 동안 당신의 뇌에서 일어났어야 할 수백 번의 압축 재생 기회를 스마트폰이 전부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책을 읽는 중간중간 10초씩 눈을 감고 멈추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한 문단을 읽고 10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해하고 10초. 책을 끝까지 다 읽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읽는 도중에 멈추고 또 읽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이 10초의 멈춤마다 뇌는 초소형 드론을 띄워 방금 읽은 내용의 밑그림을 정교하게 그려나갑니다. 멈추는 횟수가 많을수록 밑그림은 더욱 촘촘하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핵심은 이 작업을 한단원이 모두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도중에 수시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단원이 끝난 뒤에는 다른 차원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10초 멈춤을 통해 뇌 속에 여러 장의 밑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밑그림은 어디까지나 밑그림일 뿐입니다. 연하고 흐려서 쉽게 지워질 수 있죠. 이제 이 밑그림 위에 선명한 색을 칠해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직접 꺼내보는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뇌 어딘가에 저장된 희미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직접 꺼낼 수 있는 생생한 기억이니까요. 2006년 워싱턴 대학교에서 기억에 관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같은 내용의 글을 4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사실상 14번 넘게 눈으로 훑은 셈이죠. 두 번째 그룹은 글을 단 한 번만 읽고 나머지 3번의 시간 동안에는 책을 완전히 덮은 채 기억나는 내용을 스스로 떠올렸습니다. 5분 뒤에 치른 단기 시험에서는 4번 읽은 그룹이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시험을 보자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 번 읽고 3번 떠올린 그룹은 내용의 61%를 기억한 반면 4번 반복해서 읽기만 한 그룹은 40%밖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번 읽은 그룹은 스스로가 더 잘 기억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읽기는 정보가 눈을 통해 뇌로 들어오는 수동적인 입력, 임포트, 과정입니다. 뇌는 그저 정보를 받기만 하죠. 하지만 책을 덮고 떠올리기를 시도하면 뇌는 기억을 찾기 위해 직접 정보의 창고를 헤집고 다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헤매고, 틀리고, 겨우겨우 기억의 조각을 끄집어냅니다. 바로 이 고생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강화시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장기 강화, 롱텀 퍼텐시에이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떠올리기를 시도할 때마다 기억의 연결로는 한 층씩 더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수치로 보면 그 효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같은 연구진의 후속 실험에서 떠올리기 횟수에 따른 망각률을 측정했습니다.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정보는 일주일 뒤 52%를 잊어버렸지만 단 한 번 떠올린 정보는 28%, 3번 떠올린 정보는 14%만 잊어버렸습니다. 단 3번의 인출 연습만으로 기억 손실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의 시험 이야기와 다시 연결됩니다. 시험 전날 밤새 5번을 읽었지만 정작 시험장에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 경험. 그때 여러분은 5번 내내 정보를 입력하기만 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직접 출력해보지 않은 것이죠. 만약 5번 읽는 대신 한 번 읽고 3번 떠올리는 연습을 했다면 시험장에서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방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한 단원을 다 읽었다면 중간중간 10초 멈춤으로 밑그림을 충분히 쌓아둔 뒤에 과감히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빈 종이를 한 장 꺼내 방금 배운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전부 적어보는 겁니다. 핵심 단어 5개만 적어도 좋습니다. 이때 절대 책을 다시 펼쳐봐서는 안 됩니다. 틀려도 괜찮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끄집어내려 애쓰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기억의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10초 멈춤으로 쌓아둔 수많은 밑그림들이 바로 이 순간 비로소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2가지 방법만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분이었는데 매일 퇴근 후 3시간씩 교재를 읽었지만 2달 내내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누구보다 긴데 시험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소연했죠. 저는 그분에게 딱 2가지만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읽다가 10초씩 멈추고 한 챕터가 끝나면 반드시 책을 덮고 빈 종이에 아는 것을 써보라고요. 오히려 총 학습 시간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모의 시험 점수가 거짓말처럼 2배로 올랐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에는 공부를 오래 했는데, 이제는 공부한 것이 오래 남아요. 자, 이제 밑그림도 그리고 그 위에 색칠까지 했으니 기억이 꽤 단단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만든 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뇌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정리해버리기 때문이죠. 시간이라는 변수는 그 어떤 견고한 기억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3번째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망각 곡선을 기억하시나요? 하루 만에 70%가 사라진다는 그 곡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곡선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단 한 번만 다시 떠올려주면 그 이후부터 망각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만에 70%가 사라졌던 기억이 한 번의 복습 후에는 사흘이 지나도 절반 이상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하면 일주일이 지나도 60% 이상이 유지되죠. 즉, 복습을 거듭할수록 기억이 단단해져서 복습의 간격이 점점 길어져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 때나 복습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뇌는 이건 다 안다고 자만할 때 잠들어 버리고, 왜 기억이 안 나지? 하고 당황할 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익숙한 길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 길에서 지나쳤던 수많은 건물 간판 중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뇌가 이건 이미 아는 길이야라고 판단하고 굳이 저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 복습하면 뇌는 이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건 이미 아는 거잖아 하면서 정보를 그냥 통과시켜 버리죠. 뇌가 잠든 상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익숙한 출근길에 갑자기 공사 가림막이 쳐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집중되잖아요. 내가 내 예상이 틀렸는데 라고 인식하며 비상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뇌가 깨어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다시 떠올리는 행위가 바로 이 공사 가림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는 이 정보는 이미 잊혔을 거야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기억을 성공적으로 끄집어내면 뇌는 당황합니다. 아직 살아있었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였구나. 이 당황이라는 경험이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 뉴런 연결을 폭발적으로 강화시킵니다. 2015년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뇌의 예측이 틀리는 바로 그 순간 도파민 신호가 가장 강하게 분출되며 이 신호가 보상과 무관하게 학습 자체를 촉진하는 독립적인 교정 신호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는 바로 그 순간, 기억이 가장 단단하게 각인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습에도 최적의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 복습하는 것은 이미 잠든 뇌를 흔드는 것과 같아 효과가 미미하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복습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사라질 듯 말 듯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을 때 다시 한번 기억을 성공적으로 끄집어내면 뇌는 가장 크게 놀라며 그 정보를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 둡니다. 물론 이 절묘한 타이밍을 매번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이 간격을 조절해주는 똑똑한 비서, 바로 플래시 카드 앱이 있으니까요. 공부한 내용을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앱에 넣어두기만 하면 앱이 알아서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카드를 다시 보여줍니다. 정답을 맞히면 복습 간격을 늘려주고 틀리면 더 빠른 시점에 다시 보여주는 식이죠. 안드로이드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폰은 유료 앱을 사용하시거나 웹 버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억을 만들고, 꺼내고, 단단하게 유지하는 3가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학습 효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3개의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을 읽는 순간 첫 번째 조건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뒷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앞문장을 떠올려야 하는데 이미 그 내용이 증발해버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억력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즉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 방법이 기억의 길을 만들고 단단하게 다지는 기술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벽은 길의 내구성이 아니라 길의 폭이 너무 좁은 문제입니다. 부엌의 조리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리대가 좁으면 재료 3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요리하기 어렵습니다. 양파를 올리면 당근이 밀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기죠. 반면 넓은 조리대에서는 여러 재료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하고 조합하며 훨씬 수월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 이 조리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업 기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동시에 올려놓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뜻하죠. 앞선 3가지 방법이 기억을 만드는 기술이었다면 4번째 비결은 이 조리대의 크기 자체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리대의 크기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가 4번째 핵심입니다. 2021년 중국 전자과기대학교에서 148명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듀얼 엠백, 두엘 엠백이라는 두뇌 훈련을 20일간 하루 30분씩 시킨 그룹, 다른 기억 전략을 훈련한 그룹, 그리고 아무 훈련도 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듀얼 엠백 그룹은 훈련 과제의 성적뿐만 아니라 훈련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숫자 기억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시각 자극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는 반응 속도까지 빨라졌죠. 다른 두 그룹에서는 이러한 전이 효과, 트랜스퍼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게임 실력만 는 것이 아니라 뇌의 근본적인 처리 공간, 즉 조리대 자체가 넓어졌기에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의 효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훈련 방식은 이렇습니다. 화면에서는 네모칸이 계속 위치를 바꿔가며 나타나고 동시에 귀에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타난 위치가 2번 전 위치와 같은지, 그리고 지금 들린 소리가 2번 전 소리와 같은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합니다. 즉, 눈으로는 위치를 추적하면서 귀로는 소리를 기억하고 2단계 이전의 정보를 계속 머릿속에서 갱신해야 하는 것이죠. 머릿속 조리대 위에서 쉴 새 없이 재료를 던지고 받는 저글링을 하는 셈입니다. 이 고도의 정신적 저글링이 뇌의 전전두엽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면서 조리대 자체를 넓혀주는 원리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훈련의 전이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훈련한 특정 과제에만 국한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작업 기억 자체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훈련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뇌의 처리 용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3일만 해봐도 작업 기억의 초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넓고 튼튼한 조리대를 만들려면 꾸준함이 필요하겠죠. 3일은 그 변화의 시작이며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잠재력이 폭발할 겁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듀얼 엠백이라고 검색하면 무료 앱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하루 20분만 투자해보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기억을 만드는 방법 3가지, 그리고 기억을 담는 조리대를 넓히는 방법 1가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추고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뇌에게도 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눈앞의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안에 피로 물질이 실제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을 오래 할수록 이 물질이 축적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뇌가 강제로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만약 같은 문장을 3번 넘게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약 90분입니다.
2025년에 한 업무 생산성 분석 업체가 7만 5천 명의 글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 성과자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75분이었고 그 후에는 평균 33분 이상 완전히 쉬고 있었습니다. 약 90분 집중하고 20분 휴식하는 주기가 뇌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가장 잘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방법이 다시 등장합니다. 10초 멈춤이 방금 읽은 한 문단을 촬영하는 소형 드론이었다면 90분 공부 후 20분 휴식은 오늘 공부한 전체 경로를 조망하는 대형 정찰기를 띄우는 시간입니다. 20분 동안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는 그 90분간의 학습 내용을 최대 20배속으로 압축 재생하며 기억을 단단하게 새깁니다. 소형 드론이 한 문단씩의 스냅샷을 찍었다면 대형 정찰기는 전체 그림을 한눈에 조감하는 것입니다. 쉬는 20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뇌의 황금 저장 시간입니다. 단,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대형 정찰기는 즉시 활주로로 복구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걷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세요. 자, 5가지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표 첫째, 별표 읽는 중간중간 10초 멈춤으로 소형 드론을 띄워 기억의 밑그림을 찍습니다. 별표 둘째, 별표 한 단원이 끝나면 빈 종이에 직접 꺼냈으며 밑그림을 지워지지 않는 그림으로 완성합니다. 별표 셋째, 별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다시 떠올려 뇌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신경 연결을 굳힙니다. 별표 넷째, 별표 두뇌 훈련으로 작업 기억이라는 조리대를 넓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립니다. 별표 다섯째, 별표 90분 집중 후 20분 휴식으로 대형 정찰기를 띄워 그날의 학습 내용 전체를 각인시킵니다. 이 5가지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20배속 압축 재생 효과와 기억 강화 효과가 겹겹이 누적되면서 학습 효율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3일 동안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별표 첫째 날, 별표 듀얼 엠백 앱을 20분간 실행합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리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운동 초보자가 겪는 근육통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공부할 내용을 한 챕터 정도 읽으세요. 읽는 중간중간 10초씩 눈을 감고 멈추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 읽었다면 책을 덮고 빈 종이에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약 2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사진으로 꼭 찍어두세요. 셋째 날에 필요합니다. 별표 둘째 날, 별표 어제 적었던 종이는 보지 마세요. 대신 어제 공부한 내용의 핵심 키워드들을 플래시 카드 앱에 입력합니다. 20분 동안 그 카드로 자신을 테스트하세요. 카드를 보고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애쓰다가 틀리는 바로 그 순간이 뇌가 가장 놀라며 신경 연결을 가장 강하게 굳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 다음, 듀얼 엠백 앱을 20분간 하세요. 어제보다 한 단계는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별표 셋째 날, 별표 25분 동안 첫째 날과 둘째 날 공부한 내용을 통합해서 복습합니다. 역시 중간중간 10초 멈춤을 활용하세요. 복습이 끝나면 5분간 완전한 휴식을 취합니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대형 정찰기가 이륙할 시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분 동안 최종 테스트를 합니다. 빈 종이에 기억나는 것을 남김없이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다면 첫째 날 찍어둔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세요. 아마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 쓴 건가? 싶을 정도로 다를 겁니다. 첫째 날 대여섯 줄을 겨우 적었다면 셋째 날에는 종이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부는 오래 앉아 있는다고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저장하는 방식에 맞춰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밤새 책을 5번 읽는 대신 한 번을 제대로 읽고 10초 멈추고 빈 종이에 꺼내 쓰고 다음 날 가물가물할 때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그것이 5번을 무작정 읽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나빠서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뇌가 기억하는 최적의 타이밍과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다음 시험장에서, 다음 발표 자리에서, 혹은 바로 내일 아침 책상 앞에서 예전 같으면 머릿속이 하얘졌을 바로 그 순간에 기억이 샘솟듯 떠오르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 뇌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시죠. 그리고 셋째 날, 첫째 날의 종이와 셋째 날의 종이를 비교한 사진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변화가 똑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친구나 동료에게 한 번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